안녕하십니까.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.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눌 내용은 예전에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언급했던 내용인데, 현미하고 백미 어떤 것들이 우리 몸에 더 좋은가라는 어떤 주제로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, 요즘도 계속해서 이거에 대한 질문은 계속해서 이제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분들은 현미에는 오히려 중금속이 많고 소화 안 되는 물질이 많다 보니까 현미에는 뭐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고 백미가 더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지금도 있고,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미에 더 좋은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꾸준하게 먹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이 있고요. 또 그 다음에는 채식만 위주로 하는 비건이 주장하는 주장이 있고, 그 다음에 육식만 하는 카니보어가 주장하는 주장이 따로 있고요.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서 제가 오늘 이제 통괄적인 개념을 한 번 더 짚어드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. 저도 환자들한테 조언할 때는 무조건 현미가 좋으니까 현미 드세요라고 하진 않고요. 검사를 기반으로 이 환자가 현미에 있는 여러 가지 섬유질이나 이런 것들이 소화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,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내가 지금 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환경이 맞느냐에 따라서 그런 분들한테는 현미를 추천하고,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, 위장 상태와 장 상태로 봤을 때는 현미를 드시면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태가 보이거든요. 그런 분들한테는 현미를 중단하시게끔 권하기도 합니다. 환자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통괄적으로 다 적용하듯이 설명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한번 그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. 한 번 더 정리하자면, 현미는 되게 많은 섬유질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분해할 효소가 없어요. 근데 식물을 주로 많이 먹는 어떤 동물들이 있죠. 특히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소죠. 소는 맨날 풀만 뜯어 먹는데 그 풀 안에 있는 그런 섬유소들을 다 분해할 수 있는 효소들이 갖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,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다 보니까 문제잖아요. 제가 초창기 때 올렸던 영상 안에 키포인트는 제일 중요한 게 파이테이트거든요. 파이테이트를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, 우리가 같이 먹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 중금속을 킬레이트해서 빼내주는 역할을 할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분이 파이테이트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는 리그닌인데요. 리그닌 같은 경우에도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제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얘가 그것과 함께 팝스 물질을 같이 이게 응결시켜서 바깥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도 현미가 중요하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니보어가 주장하는 그 주장은 뭐냐면은, 식물 안에 들어있는, 특히 현미 안에 들어있는 렉틴이라고 하는 이 성분 자체가 전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얘가 들어와서 우리 몸을 공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얘를 오히려 못 먹게 하는 쪽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. 틀린 건 아닌데, 렉틴 자체도 소화가 안 되는 성분 중에 하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얘가 들어와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. 그러니까 평균적인 통계를 내보면은 100명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현미를 줬을 때 한 8, 90명 정도는 뭐 현미를 먹어서 좀 입에 씹기가 좀 불편할 뿐이지 먹었다고 뭐 장이 탈이 나거나 소화 안 돼서 힘들거나 이런 분들이 거의 없고요. 근데 특히 일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이게 해당이 됩니다. 그럼 우리는 이걸 판단을 해서 환자분들을 검사를 통해서 이 검사 팁을 이용해서, 이 환자는 이런 것들을 먹으면 소화가 제대로 안 되겠다,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일 때, 이럴 때는 이제 당분간은 제한시키고 서서히 늘려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안내하는 편이고요. 그래서 렉틴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설명하기에는 그렇고요. 카니보어들의 주장은 렉틴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, 우리 같은 어떤 기능의학자들이 바라볼 때는 소화가 안 되는 성분도 분명히 있지만 얘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가 있다. 대표적인 게, 현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에다 담궈 놓고 한 12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제 발화하는 과정에서는 렉틴 성분이 많이 줄어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자들한테서 교육할 때는 현미를 드시고 싶으시면은 꼭 12시간 전에 물에 담궈 놓고 그거를 나중에 밥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. 만약에 그렇게 상황이 안 되거나 미리 준비된 현미가 없다면은 그때는 차라리 백미를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고요. 그렇게 해서 안내하는 그룹이 따로 있고, 괜찮으신 분들은 그냥 아예 처음부터 현미를 꾸준하게 드셔도 된다고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뭐 환자분 얼굴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, 검사를 통해서 이 환자분의 검사 결과가 이렇게 지금 현재 몸 상태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분을 주는 것보다는 좀 더 편하게 소화가 좀 잘 되는 쪽으로 안내하는 게 좋겠다고 할 때는 이제 그렇게 안내하는 거죠.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. 그래서
검사 없이 접근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좋은 팁이라면은, 일단은 여러분들이 드셔봤을 때 위장에 부담이 되고 소화가 안 돼서 장에 가스가 많이 차이고 변에 변화가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경우에는 안 맞는 거예요. 그때는 줄일 수밖에 없어요. 그게 안 맞는데도 계속 넣어주면서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되고요. 일단은 다 끊으시고 일단은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서 백미를 드셨을 때, 그랬을 때도 문제가 없는지 보셔야 됩니다.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다면은 그 장 상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꾸준한 유산균을 넣어준다든지 글루타민을 넣어준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을 넣어주면서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들, 포드맥 다이어트를 해도 되고, 아니면은 검사 후에 그 기반으로 해서 식단 관리를 하셔도 되고요.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서 조금씩 조율할 수 있어요. 근데 어떤 분들은 먹었더니 바로 자기가 안 좋아지잖아요. 근데 그 성분이 좋다고 무조건 먹으시면 안 되잖아요. 그게 대표적인 게 콩도 들어가거든요. 콩도 껍질이 있는 어떤 그 상태로 드시게 되면은 그 껍질 자체에도 렉틴 성분이 좀 들어있거나 소화 안 되는 그 섬유질이 많다 보니까 그것도 역시 발효 과정을 거치게 돼요. 그래서 껍질이 있는 콩들은 껍질을 다 까서 먹어야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쉽지 않죠. 오늘 정리를 하자면은 현미라는 그 식재료는 섬유질도 풍부하고 우리 몸에 들어오는 팝스 물질이라든지 중금속들을 같이 킬레이트해서 빼줄 수 있는 성분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영양가도 백미보다 훨씬 더 껍질이 더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본다면은 여러분들이 농약 치지 않은 사과의 껍질채 먹는 게 영양가가 많다고 생각해서 먹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는 개념이에요. 그런 의미는 맞는데 장관 내에서 발효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가스를 많이 형성하는 그런 상태인 환자들한테는 사과하고 배가 안 맞거든요. 그래서 우리 포드맥 다이어트에서는 사과배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장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무조건 현미가 좋다라기보다는 그걸 좀 자제해서 드시면서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나중에 넣어줘도 되는 어떤 그런 몸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겠죠. 그렇게 이해하시면 전체적인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. 그렇게 이해하시고 무조건 내가 했다고 좋으니까 너도 해 이렇게 강조하시진 마셨으면 좋겠고, 각각의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치료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자기 몸을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은 다시 한번 그 현미와 백미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. 여기까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.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.